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댐, 콘크리트만 2,790만 세제곱미터, 저수지 길이는 무려 600km.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댐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무너지냐는 겁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미성사진 한 장, 댐이 휘었다, 곧 무너진다, 하류에 사는 4억 명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붕괴설의 진짜와 가짜를 단서 하나하나 직접 가려보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정말 댐이 무너지는 증거인지, 3,000번 넘게 일어났다는 지진은 또 뭔지.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시면 정작 무서운 건 갈라진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한 수백억 달러, 그리고 이 댐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게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무너진다는 걱정부터 잠깐 내려놓고요. 이 댐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부터 같이 봅시다. 산샤 댐은 길이가 무려 2,335m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강다리 두세 개를 콘크리트로 통째로 이어붙인 길입니다. 높이는 185m, 60층 아파트가 강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콘크리트만 약 2,790만 세제곱미터예요.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중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건 그 뒤에 갇힌 물입니다. 저수 용량이 393억 세제곱미터인데요. 우리나라 소양강댐 약 13개를 한 줄로 굳혀놓은 물의 양입니다. 그렇게 막힌 물이 댐 위로 600km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남는 거리, 그게 통째로 호수가 된 셈이죠. 발전 능력도 한번 보세요. 설비 용량이 22.5GW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1GW짜리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한 곳에 몰아넣은 출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댐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 도시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중국은 이 어마어마한 걸 왜 지었을까요? 답은 백년 묵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양쯔강은 예부터 범람하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강이었거든요. 특히 1931년 대홍수는 지금도 이야기됩니다. 정확한 사망자는 출처마다 편차가 커서요, 익사로만 10수만 명, 뒤따른 기근과 질분까지 합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까지 추정될 만큼 그야말로 강 하나가 나라를 흔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길들이겠다는 건 사실 정당한 꿈이었습니다. 1919년 순원이 처음 부상을 꺼냈고 그 꿈은 무려 70년을 떠돌다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합니다. 홍수를 막고 전기를 얻겠다. 여기까진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목표였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하고 명분도 분명한 댐에 왜 무너진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걸까요? 그 꼬리표의 출발점, 바로 그 위성사진 한 장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 꼬리표의 출발점은 위성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19년 7월이었죠. 누군가 구글어스로 산샤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댐의 직선이 S자로 휘어 보였던 겁니다. 곧장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댐이 휘었다, 무너지기 직전이다. 여러분도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붕괴설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년 여름이면 반복됐죠. 양쯔강에 큰 비가 쏟아지는 홍수철이 오면 어김없이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곧 무너진다. 이번엔 진짜다. 마치 정해진 계절 행사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에 산샤댐은 위태롭다는 인상이 차곡차곡 쌓였던 겁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가 얹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쯔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약 4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배쯤 되죠. 댐이 무너지면 4억 명이 위험하다. 이 한 문장 앞에서는 누구라도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 붕괴설은 유독 잘 퍼졌던 겁니다. 공포는 늘 숫자를 타고 빠르게 번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진 가짜였습니다. 정확히는 구글어스의 오류였습니다. 위성은 둥근 지구를 찍습니다. 그걸 평평한 지도로 펴는 보정 작업을 거치죠. 이때 알고리즘이 고든 선을 살짝 휘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겨진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 얼굴이 휜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 댐은 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변형 수치를 볼까요? 댐 마루가 사가류 방향으로 움직인 폭이 가장 클 때 28.7mm였습니다. 새끼 손톱 두께 정도죠. 그것도 설계가 허용한 범위 안이었습니다. 댐 기초의 위아래 움직임은 더 작아서 30mm를 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왜 정상이냐? 콘크리트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듭니다.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수축하는 철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사이에 일부러 틈을 두는 거죠. 거대한 콘크리트도 그렇게 숨을 쉽니다. 만수위 175m까지 물을 채워도 다시 물이 빠져도 정해진 폭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할 뿐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켜볼까요? 중국 사인샤 그룹은 댐 곳곳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약 1만 3천 기 달아뒀습니다. 그중 변형만 감시하는 센서가 2,600여 기죠. 댐이 1mm만 움직여도 숫자로 잡힙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몸체에 신경을 촘촘히 깔아놓은 셈입니다. 적어도 위성사진 한 장으로 휘었다 말할 단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는 헛소문으로 끝났습니다. 붕괴설은 다 과장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 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지만 진짜 불안한 신호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이 댐 바닥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무려 3429번이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의 정체가 뭘까요? 2003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수지 주변에서 지진이 3429번 관측됐습니다. 댐을 짓기 전과 비교하면 약 30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등골이 서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3429번이 전부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규모 2.9 이하, 사람이 거의 느끼지도 못하는 미세 지진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도 규모 4.1, 그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밑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과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 지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럼 왜 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물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 저수지에 담긴 물이 393억 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땅을 위에서 짓누릅니다. 그러면 원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땅속 틈이 그 압력에 눌려 깨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저수지 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물 무게가 잠든 지진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3429번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음모론 사이트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관측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데이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3년 댐 본체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균열 약 80개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보수했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약점은 균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전하다는 말을 바깥에서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댐은 설계한 집단, 시공한 집단, 감리한 집단이 사실상 같은 편입니다. 외부에 독립된 제3자가 들어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관리인은 멀쩡하다고 하는데 외부 안전진단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건물입니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하다는 증거도 바깥에선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진이 늘어난 것, 균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무너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봐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거든요. 이 댐의 가장 큰 구멍은 벽이 아니라 돈에 뚫려 있었습니다. 자, 그 돈 구멍을 영수증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건설비는 약 370억 달러입니다. 위안화로 약 2,49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숫자였던 게 아닙니다. 1992년 공사를 시작할 때 잡은 예산은 570억 위안, 약 83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짓는 동안 계속 부풀어 결국 4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댐 바깥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최대 약 880억 달러까지 추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수증엔 3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88만 원을 쓴 셈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500억이 전부 누군가 빼돌린 돈은 아닙니다. 환경 피해를 되돌리는 복구비, 130만 명을 옮기는 이주 비용, 그리고 잠겨버린 그 땅을 다른 데 못 쓰게 된 기회비용까지 영수증에 안 적힌 진짜 지출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차액 전부를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 차액을 항목별로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진짜 빼돌린 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7년 중국 감사당국이 직접 칼을 댔습니다. 이주민에게 갈 자금 약 3,700만 달러가 횡령되고 엉뚱한 데 쓰였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외부에서 떠드는 의혹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감사해서 적발한 액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망에 안 걸린 돈은 또 얼마였을까요? 자, 그럼 이 돈이 원래 누구 주머니로 가야 했을까요?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댐 하나 짓겠다고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최소 130만 명, 산사태와 제이주까지 합치면 14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를 통째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13개가 물에 잠겼고 1,300곳이 넘는 유적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저수지 바닥에 묻힌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준 사람들이 약속받은 보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중간에서 떼었습니다. 결국 광역시 하나를 옮긴 그 막대한 돈이 정작 쫓겨난 사람들 손에는 다 닿지 않은 겁니다. 영수증엔 다 나갔다고 적혀 있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은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 집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지면 중국 일이지 왜 한국이 먼저 위험하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부터 붕괴를 전제로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단정이 아닙니다. 먼저 숫자부터요. 양쯔강 하류엔 약 4억 명이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8배예요. 한국 사람 전부를 8번 데려다 놓아야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양쯔강 일대가 중국 GDP의 약 40에서 46%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이 강 한 줄기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강이 한번 흔들리면 그 파장은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가정만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2022년 6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양쯔강을 덮쳤습니다. 강 수위는 관측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어요. 그러자 산샤댐 발전량이 약 30% 줄었고 스촨성 발전은 약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니 공장이 멈췄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댐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안 왔을 뿐이에요. 그 가뭄 하나만으로도 양쯔강에 기댄 공장들이 휘청였습니다. 그중엔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봅시다. 가뭄만으로 이 정도인데 만약 댐이 정말 제 기능을 잃는다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양쯔강 일대 산업이 마비되고 그 충격이 세계 공급망을 타고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받아 쓰는 한국 제조업도 흔들리겠죠. 남의 집 지붕 얘긴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우리 밥상 생선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나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물이 쏟아져 서해 염분이 바뀌면 양식업이 피해를 본다. 중국 동해안 원전이 걱정된다. 다만 이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우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험을 다 알면서도 더 큰 도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산샤댐의 3배짜리 댐이 첫 삽을 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무너지는 거냐, 마는 거냐?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방금 말한 그 세 댐부터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9일 중국은 티베트 야로짱 구강의 새 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 용량 60기가와트, 산샤댐의 약 3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세계 최대였던 이 댐을 3개 합친 괴물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총 투자만 1조 위안이 넘고 가동 목표는 2033년입니다. 문제는 이 강이 흘러내려가는 곳입니다. 하류엔 인도와 방글라데시 수억 명이 이 물에 기대 삽니다. 자기 댐 하나도 검증을 못 받아 불안한 나라가 이번엔 하류 10억 명의 식수와 농업을 손해주겠다는 셈입니다. 자기 발목이 인질인데 남의 발목까지 잡으려는 역설이죠. 이쯤 되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거대한 도박판의 흐름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인터넷엔 양쯔강 생명이 다 멸종했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양쯔강 돌고래, 바이지는 2006년에 사실상 멸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흔히 같이 묶이는 양쯔강 상괭이는 다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0년 금어기 덕분에 개체수가 약 1426마리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댐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정책 하나가 바뀌니 생명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산샤댐은 내일 무너질 불씨가 아닙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고 곧 붕괴한다는 말도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댐은 3개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 어딘가로 증발한 500억 달러, 그리고 가뭄 한 번에 휘청이는 기후 취약성. 이 불씨가 번지는 날 가장 먼저 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밥상에 가는 실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발 공급망 뉴스를 더는 남의 집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산샤댐,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일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